그게 내 아들 피땀이지. 네 돈이냐? 네가 뭔데 여기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시어머니가 차가운 물을 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칠순 잔칫날 1억을 갚아준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얼굴 위로 쏟아지는 냉수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이선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어치 음식이 올려진 잔치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크리스탈 그릇이 산산조각 나고 비명이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선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자비란 없다고. 다음 날 아침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며느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3년간 숨겨온 소름 돋는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 가족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선은 어떤 통쾌한 참교육을 보여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와 흰 백합으로 장식된 원형 테이블 20개가 넓은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테이블마다 금박을 입힌 메뉴판과 크리스탈 와인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무대 중앙에는 곽숙자 여사 칠순을 축하합니다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의서가 연회장 뒤편 통로에서 호텔 매니저에게 카드를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아까 말한 스테이크 코스 업그레이드한 거랑 와인 추가한 거 전부 다 합쳐서 이 카드로 긁어주세요. 일시불로요. 매니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사모님. 총액 4,200만 원 확인했습니다. 바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는데 연회장 안쪽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가 연회장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무대 위에 선 남편 백도진이 마이크를 한 손에 쥐고 친척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자, 다들 주목. 우리 어머니 칠순인데 장남인 내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대궐 같은 호텔 연회장 제가 통 크게 빌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 좀 팍팍 살려드리려고요. 친척들 사이에서 감탄과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역시 우리 도진이야. 동네 사람들 도진이가 최고 효자라니까. 장남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진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도진이 양복 소매를 폼나게 잡아당기며 으쓱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어머니 기뻐하시는 모습만 보면 저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이서가 구석 테이블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데 도진의 고모가 이서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야, 이서야. 너는 며느리가 돼서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저기 8번 테이블 손님들 물잔 빈 거 안 보여? 얼른 가서 물 좀 꽉꽉 채워드려. 이서가 입술을 꾹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님. 지금 갈게요. 물병을 들고 테이블을 돌며 물을 따르는 이서의 귀에 옆 테이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 제가 그 며느리라며? 친정이 어디래? 말도 마. 부모한테 버림받고 고아나 다름없대잖아. 핏줄 하나 없는 년이 우리 도진이 잘 만나서 이런 호텔 구경도 하고 아주 팔자 고친 거지 뭐. 이서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물병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함께 백지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지아가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친척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죠. 언니들, 나왔어. 어머, 다들 너무 예뻐졌네. 나 지난주에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싹 끝냈잖아. 거실벽 전체를 번쩍거리는 대리석으로 깔았는데 세상에, 진짜 호텔 로비보다 더 좋아. 이목벌되는 친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지아야. 그 큰 돈이 다 어디서 났다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지아가 손톱을 들여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디서 나긴요? 우리 오빠가 다 해줬지. 우리 오빠는 나한테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니까? 동생 기죽지 말라고 돈을 아주 괴짝으로 퍼부어줬어. 이서가 지아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 달 전 이서가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악성 사채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기억이 손바닥처럼 선명했습니다. 그 돈은 지아의 사업 실패로 불어난 빚이었고 이서 혼자서 한 푼의 보탬도 없이 갚아낸 돈이었죠. 이서가 이를 악물고 무대 쪽을 바라보는데 곽숙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도진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금색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숙자가 만면에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장남 도진이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기 사고뭉치 지아년이 사업한답시고 빚을 산더미처럼 만들어놨는데 우리 도진이가 피땀 흘려 일해서 그 돈 1억을 싹 다 갚아줬어요. 1억을요. 이게 다 내 아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라니까요. 친척들이 일제히 도진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오메, 도진이가 진짜 영웅이네. 도진아, 장하다. 장해. 이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서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그 돈 도진 씨가 갚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 사실은 제가. 이서가 마이크에 손을 뻗는 순간 도진이 성큼 다가와 이서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서 초를 쳐. 너 오늘 집안 망신시키고 싶어서 환장했어? 당장 입 닥치고 뒤로 가. 도진이 이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서가 손목을 빼려고 몸부림치며 말했습니다. 이거나, 나는 거짓말 못해. 사실대로 말할 거야. 그 돈은 내가 번 내 돈이라고. 그 순간 숙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번쩍 집어들더니 이서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차가운 물이 이서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숙자가 빈 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이서의 코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내 아들 피땀이지. 왜 내 돈이야. 근본도 없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 얻어먹고 살면 됐지. 어디서 감히 내 아들 공을 가로채려고 주둥이를 놀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야. 응. 이서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서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얼굴의 물기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메인 잔치상 앞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수백만 원어치의 음식과 꽃장식이 올려진 화려한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죠. 도진이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야, 한이서, 너 미쳤어? 당장 손 떼. 이서가 온 힘을 다해 테이블을 들어 올려 그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화장창, 크리스탈 그릇과 도자기 접시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싼 스테이크와 시뻘건 소스가 사방으로 튀어 친척들의 옷과 얼굴에 흩뿌려졌죠. 비명과 고함이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서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숫자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머님. 그 1억, 제 통장에서 나간 제 돈입니다. 아드님은 그 돈 갚을 능력도 없어서 방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아드님 피땀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단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까 꿈 깨세요. 도진이 이서의 팔을 잡으려 달려왔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이서가 도진의 손을 세게 쳐내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다시는 나한테 손대지 마. 그리고 매니저님, 아까 결제한 4,200만 원 당장 취소해 주세요. 이 잔치 내 돈으로 치러줄 이유가 눈곱만큼도 없어졌거든요. 이서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숙자의 아이고 나 죽네. 저 미친년 잡아라. 하는 악을 쓰는 목소리와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이서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선 이서의 얼굴 위로 밤바람이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이서가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서의 눈동자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이서가 스마트 도어락 앱을 열어 자신의 명의로 된 고급 빌라의 비밀번호를 새 번호로 변경하고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이서가 전화기를 귀에 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님, 나 한이서예요. 오늘 당장 사람 보내서 빌라에 있는 곽숙자, 백지아 짐을 전부 밖으로 빼주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반발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서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커튼을 한 손으로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예요. 반발하면 경찰 부르겠다고 하세요. 전화를 끄는 이서가 카드사 앱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가족카드 관리 화면에 곽숙자, 백지아, 백도진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 목록이 줄줄이 떴습니다. 이서가 하나하나 승인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정지 처리를 마친 이서가 휴대폰을 탁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죠. 같은 시각 빌라 앞 도로에 1톤 용달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4명이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다가갔고 김 실장이 새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숙자가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누구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김 실장이 서류 한 장을 숙자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빌라 소유주 한이서 대표님 지시입니다. 오늘 중으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지아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가 미쳤어? 숙자가 작업 반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나 안 나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김 실장이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숙자의 입이 벌어졌다 다쳤습니다. 작업 인부들이 거실의 옷가지와 가방을 빠르게 박스에 쓸어 담기 시작했고 지아가 인부의 팔을 잡아당기며 버둥거렸습니다. 이거 나. 이 가방 500만 원짜리인 거 알아? 인부가 아무 말 없이 지아의 손을 뿌리치고 박스를 현관 밖으로 드러 날랐습니다. 30분 뒤 빌라 현관 앞 보도블록 위에 여행 가방 5개와 종이 박스 12개가 어지럽게 쌓였습니다. 김 실장이 현관문을 닫고 새 비밀번호로 잠금을 건 뒤 용달차에 올라타 떠났죠. 숙자가 닫힌 현관문의 도어락을 연신 눌러보았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이서 인연이 감히. 숙자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지아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택시부터 불러. 오빠한테 가자. 지아가 택시 앱에 카드 결제를 시도했지만 화면에 승인 거절이라는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지아가 다른 카드를 꺼내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승인 거절. 지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카드가 안 돼. 전부 다 안 돼. 숙자가 지아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년이 카드까지 끊어버린 거야. 찬바람이 보도블록 위의 박스 뚜껑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숙자가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아야, 걸어서라도 그년 회사로 가자. 내가 그년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릴 거야. 40분을 헐떡이며 걸어 도착한 이서의 회사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실 만큼 깨끗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서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감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이서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숙자가 이서를 발견하자마자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이서의 바지단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서야, 제발. 어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줘. 지아도 숙자 옆에 쪼그려 앉아 이서의 구두코를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새언니, 나도 잘못했어. 제발 카드만 풀어줘. 응? 이서가 한쪽 무릎을 살짝 굽혀 숙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서의 입꼬리가 아주 옅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 얼굴에 물 뿌리실 때는 참 시원하셨겠어요. 숙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서가 몸을 일으키며 로비 경비실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보안팀장님, 이 두 분 정문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보안요원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숙자가 이서의 바지단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야, 나 시어머니야. 내 시어머니라고. 보안요원이 숙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쳤지만 다른 보안요원이 지아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끌려가는 두 사람의 비명이 유리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정문 밖 쓰레기 수거장 쪽 인도에 두 사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서가 뒤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회사 정문 앞에 택시 한 대가 급정거하더니 도진이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도진이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와 이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이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아? 이서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도진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이혼 소장하고 재산 포기 각서야. 읽어보고 사인해. 도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기다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혼? 재산 포기? 너 진짜 미쳤구나. 도진이 재산 포기 각서를 구겨 바닥에 내던지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최상층 대표실에 도착한 도진이 벽면의 금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진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금고가 열리지 않자 책상 위에 유리 문진을 집어들고 금고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3번, 4번 내리치자 잠금 장치가 비틀어지며 문이 벌어졌습니다. 도진이 금고 안에서 법인카드 묶음과 계약 서류 파일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회사 절반은 내 거야. 내가 반으로 쪼개버릴 테니까 각오해. 도진이 서류를 겨드랑이에 끼고 대표실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엉망이 된 대표실에 홀로 남은 이서가 부서진 금고를 내려다보다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 부장님, 지금 대표실로 와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서요. 5분 뒤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온 오 부장이 부서진 금고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대체... 이서가 손을 들어 오 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 부장님, 부탁 하나만 할게요. 도진 이사가 지난 3년간 단독으로 결제한 자금 내역 전부 다 뽑아주세요. 어디로 얼마가 나갔는지 한 건도 빠짐없이요. 오 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이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서가 부서진 금고 쪽을 바라보고 다시 오 부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건 저하고 오 부장님 둘만 아는 겁니다. 오 부장이 허리를 곧게 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주일 동안 오 부장은 퇴근 후 매일 밤 홀로 남아 전산 기록을 한 권씩 뒤졌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저녁 오 부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찾아냈습니다. 도진 이사 단독 결제로 빠져나간 돈이 총 32억입니다. 전부 같은 곳으로 갔어요.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간판도 직원도 전화번호도 없는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완전한 빈 껍데기 회사예요. 이서가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예요? 오 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 맨 뒤쪽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백지아 씨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이 유령회사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과 날짜,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 아니었어요. 대표님이 갚아주신 그 1억도 전부 백지아 씨의 명품값이었습니다. 이서가 종이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를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갔죠. 이서가 긴 숨을 내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백도진, 내가 나한테 한 짓, 이자까지 받아낼 거야. 횡령 사실을 확인한 며칠 뒤 오 부장이 대표실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오 부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이서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 통보가 왔습니다. 도진 이사가 빼돌린 금액 때문에 신고 내역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주 안에 주거래 은행 계좌가 전부 묶입니다. 이서가 봉투를 뜯어 안에 서류를 읽다가 체납 금액란에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이 돈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요? 오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멍이 너무 큽니다. 이서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이서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스스로 의절해 놓고 돈이 궁하니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죠. 은행에 대출 알아볼게요. 다른 곳도 전부 연락해 보고요. 그날 저녁 이서는 도진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의 강남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선 이서의 귀에 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회사 세금이 밀리면 계좌가 묶이잖아. 그러면 이서 혼자 감당 못해. 거래처도 다 떨어져 나갈 거고. 숙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도진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긴 회사가 완전히 주저앉으면 이서한테 빚더미가 쌓이는 거야. 그때 되면 전현이 알아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때 회사를 반으로 쪼개든 통째로 가져오든 내 마음이지. 지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새언니가 빚 뒤집어 쓰고 쫓겨나는 거지?
도진이 캔 맥주를 따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3년 동안 준비한 게 뭔데. 유령회사로 돈 빼놓은 것도 다 이럴 때 쓰려고 한 거야. 숙자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년이 잔치상 엎어버린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 길바닥에 나 앉아서 빌어먹게 만들어야 돼. 이서의 등줄기를 따라 찬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서가 핸드백 안을 더듬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녹음 버튼을 2번이나 헛눌렀지만 3번째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서가 녹음기를 문틈 가까이 바짝 대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앞에 사람 풀어놓은 것도 효과 있더라. 거래처에서 전화와서 뭐냐고 묻길래 이서가 내 재산 빼돌리고 있다고 말해뒀어. 지아가 킥킥거렸습니다. 오빠 진짜 치밀하다. 이서가 녹음기를 핸드백에 넣고 소리 없이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돌아온 이서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납품업체 대표의 전화였습니다. 한 대표님, 죄송한데 이번 달 납품 대금이 밀리고 있어서요. 이러면 저희도 더 이상 물건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이서가 이 말을 운전대에 대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국세청 계좌 압류 통보. 주거래 은행 계좌 동결 안내. 이서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서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 이력이 뜬 회사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장은 재료비가 끊겨 가동을 멈추었고 창고에는 출하하지 못한 반제품만 쌓여갔죠. 회사 앞에는 피켓을 든 시위대까지 나타났습니다. 한이서 대표는 남편 재산 빼돌리기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드는 남자 대여섯 명이 정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확성기를 틀어댔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시위대를 피해 뒷문으로 돌아 들어왔고 거래처에서 오는 손님들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 부장이 사직서 묶음을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생산팀 직원 8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월급이 2달째 밀리니까 더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서가 사직서를 받아 한 장씩 넘기다가 입사 15년 차박 반장의 이름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 부장님, 제 개인 통장에 남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부터 먼저 치를게요. 오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개인 돈까지 쓰시면 안 됩니다. 이서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날 밤 이서는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컵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다가 이서의 손에서 힘이 빠져 컵이 기울었고 국물이 무릎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서는 닦을 기력도 없이 운전석에 고개를 기대었죠. 다음 날 저녁 7시 이서가 대표실 불을 끄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콘크리트 바닥에 희미한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가 차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가 한 손을 뻗어 옆차의 사이드 미러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이서의 무릎이 먼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종이 뭉치가 주차장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경비실 모니터를 보고 있던 야간 경비원이 화면 속에 쓰러진 이서를 발견하고 의자를 박차며 일어섰습니다. 119요. 지하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이서를 실어 날랐습니다. 이서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입술에는 핏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를 두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회색 코트 자락을 펄럭이는 한 회장과 검은 정장 차림의 장남 한의원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응급실 문을 두 손으로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이서의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손등에는 핏줄이 그물처럼 드러나 있었죠. 한 회장이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두 무릎이 꺾이듯 침대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굵은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연이 침대 옆 바닥에 흩어진 이서의 서류 가방 속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령회사 등기부 사본, 도진의 단독 결제 내역서, 지하의 카드 사용 명세서. 이연이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졌습니다. 이연이 아버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서를 이 꼴로 만든 놈들한테 제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안기겠습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요. 한 회장이 이서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수액줄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왼손을 누군가 꼭 잡고 있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앉은 한 회장이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이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밤새 그 자리를 지킨 것이 한눈에 보였죠. 이서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버지. 한 회장이 딸의 손을 더 세게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야, 내 딸한테 피눈물 나게 한 놈들, 아비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의절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한 회장이 이서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피가 섞인 자식인데 세상에 무슨 의절이 있어. 아비가 늦었다. 미안하다. 이서가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연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연이 커피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서야, 어젯밤에 내 서류 가방에 있던 자료 전부 확인했어. 횡령 증거가 이만큼 갖춰져 있으면 충분해. 이서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그런데 회사 세금이 밀려서 은행 계좌가 묶여 있어. 공장도 멈췄고 직원들 월급도 2달째 못 줬어. 이연이 아버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밀린 세금이 얼마냐? 이연이 서류 가방에서 체납 통보서를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한 회장이 금액을 확인하고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정도는 아비가 오늘 중으로 넣어주마. 이서가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제 문제인데 아버지 돈을. 한 회장이 이서의 어깨를 두 손으로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내 회사에 손 떼는 놈은 한 회장 딸한테 손 떼는 거야. 아비한테 맡겨라. 이서가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회장이 병실을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바로 내 개인 계좌에서 이서 회사 체납 세금 전액을 국세청에 납부해. 오늘 안으로 끝내. 이연이 병실 창가에 서서 이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야, 이제부터 오빠가 하나씩 정리할게.
먼저 도진 횡령 건으로 형사 고발장을 넣을 거야. 우리 로펌 변호사들이 증거 정리해서 경찰서 수사과에 접수할 테니까 넌 몸 추스르는 데만 집중해. 이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오빠, 도진이가 회사를 절반으로 쪼개겠다고 했어. 핵심 기술이랑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 이연이 양복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서 앞에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새 회사 설립 서류를 만들어 놓으셨어. 내 회사의 핵심 기술이랑 우량 자산을 이쪽으로 옮기면 돼. 법적으로 문제없게 오빠가 자문할 테니까 퇴원하면 바로 처리하자. 이서가 서류를 받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이연이 짧게 웃고는 표정을 다시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아가 예전에 돈 빌렸던 사채업자들 있잖아. 그 채권을 내가 전부 사들일 거야. 이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권을 사들인다고? 이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원금의 이자까지 얹어서 현금으로 치르면 지아랑 도진한테 돈 받을 권리가 우리한테 넘어와. 우리가 그놈들의 가장 큰 빚쟁이가 되는 거지. 이서가 이불 위에서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가만히 누워만 있지 않을 거야. 퇴원하면 바로 움직일게. 이연이 이서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치며 말했습니다. 넌 일단 밥부터 먹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무슨 싸움을 해. 이서가 오랜만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서가 퇴원한 다음 날 이연의 로펌 회의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연이 테이블 위에 새 파일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 고발장 접수 완료했고 자산 이전 작업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된다. 채권 매입도 어제 사채업자들 만나서 계약 끝냈어. 이제 우리가 도진의 가장 큰 빚쟁이야. 한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연아, 이서야. 아비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다. 한 회장이 안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땅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서 소문을 하나 흘릴 거야. 강남의 큰손 노인이 도진이 회사 이름으로 된 이 땅을 수백억에 사겠다는 소문을. 이연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도진이 성격에 그 소문 들으면 눈이 뒤집혀서 사방에서 돈을 긁어 모을 거예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놈이 지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고 빚이란 빚은 전부 끌어모으게 만들 거야. 허허벌판 산골짜기 땅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순간 그놈은 스스로 올가미를 조이는 거다. 일주일 뒤 한 회장이 마련해둔 경기도 외곽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벽면의 대형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건너편 회의실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도진이 서류 마지막 장에 빨간 인주를 묻힌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이서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며 물었습니다. 끝났어? 이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도장 찍었으니 끝이야. 도진이는 전 재산을 휴지 조각에 쏟아부은 거야. 이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이연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이혼 맞소송 서류야. 오늘 법원에 내줘. 가압류 신청도 같이. 이연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며칠이면 가압류 승인 떨어질 거야. 그때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간다. 한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 끝나간다, 이서야. 이서가 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지하의 강남 아파트 복도에 굵은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 2명이 앞장서고 이연이 고용한 건장한 인력 6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행관이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인력 2명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안쪽으로 벌컥 열렸죠. 거실 소파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던 지아가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누구야? 안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온 숙자가 현관 앞에 늘어선 사람들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집행관이 가슴에 단 신분증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법원 강제집행 명령서입니다. 이 주소지에 있는 모든 동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합니다. 지아가 맨발로 달려와 집행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압류? 무슨 압류? 여기 내 집이야. 집행관이 서류를 지아 앞에 펼쳐 보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채권자 측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들이 거실로 들어서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거실 한쪽 벽에 줄지어 놓인 명품 가방에 시뻘건 압류 딱지를 붙였고 다른 한 명이 대형 텔레비전 모서리에 딱지를 찰싹 눌러 붙였습니다. 수입 가죽 소파, 대리석 식탁, 드레스룸 안에 모피 코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빨간 딱지가 도배되었죠. 지아가 드레스룸으로 뛰어들어가 가방 하나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내 거야. 800만 원짜리라고. 인력이 지아의 팔을 잡아 가방을 떼어내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새언니가 이러는 거지? 새언니가, 그 독한 년이. 숙자가 안방 장롱 앞에서 금붙이 상자를 끌어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혼수야. 내 혼수까지 가져갈 거야. 집행관이 고개를 저으며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명령서에 포함된 물품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숙자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며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반지와 금목걸이가 마루 위로 쏟아져 나왔고 집행관이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딱지를 붙였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도진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수백억짜리 땅을 사겠다던 노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지만 전화기에서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반복되었습니다. 도진이 전화기를 내려다보다가 브로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 상대방 란에 적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부 가짜였습니다. 도진의 손에서 계약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게. 도진이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서다가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이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사기야. 사기당한 거야. 아파트 담보까지 잡았는데 사채까지 끌어모았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험상궂은 얼굴에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도진에게 돈을 빌려준 진짜 사채업자들이었죠. 가운데 선 남자가 도진의 멱살을 움켜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백도진, 이자 날짜 지났어. 돈 어디 있어? 도진이 남자의 손목을 잡고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돈이 곧 들어옵니다. 남자가 도진의 멱살을 비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 3번째야. 오늘은 안 통해. 사채업자 2명이 도진의 양팔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도진이 복도 바닥에 발을 버티며 악을 썼지만 사채업자들의 힘에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숙자와 지아는 빨간 딱지가 도배된 아파트에서 쫓겨나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지아가 휴대폰을 꺼내 여관을 검색했지만
카드는 여전히 정지 상태였고 현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숙자가 떨리는 다리를 끌고 공원 벤치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이는 어디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지아가 숙자 옆에 쪼그려 앉아 얇은 겉옷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공원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찬 바람이 벤치 위에 낙엽을 휘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헝클어진 머리에 흙먼지 묻은 옷차림의 세 사람이 이서의 친정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진의 셔츠 깃이 찢어져 있었고 숙자의 무릎에는 벤치에서 밤을 새운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죠. 검은 세단 한 대가 대문 안쪽 차고에서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뒷좌석에 이서와 이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세단 앞으로 뛰어들어 보닛 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이서야, 이서야 나야, 문 열어. 숙자가 뒷좌석 창문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유리를 두드리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숙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이서야,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어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무릎 꿇을게. 이서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서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서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한번 누르자 차량 스피커에서 녹음된 음성이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주저앉으면 이서한테 빚더미가 쌓이는 거야. 그때 되면 전현이 알아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어. 잘했어, 잘했어. 그년이 잔치상 엎어버린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 길바닥에 나 앉아서 빌어먹게 만들어야 돼. 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도진이 본인 위에서 손을 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서가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그 파티 재미있으셨어요? 저를 길바닥에 나앉혀서 빌어먹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지금 그 길바닥이. 숙자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경호원 4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진의 양팔을 잡아 보닛에서 떼어냈고 숙자와 지아의 허리를 붙잡아 대문 밖 인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아스팔트 위에 나뒹구는 모습을 부촌 골목을 지나던 주민 2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세단이 대문을 빠져나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서가 사이드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진이 허름한 만화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삼류 찌라시 기자 송기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진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 기자, 나 백도진이야. 돈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만나자. 3일 뒤 자정, 인터넷 신문 여러 곳에 동시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재벌가 친정 등판, 가난한 시댁 식구들 길거리로 내쫓은 악독한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기사에는 영상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숙자가 찢어진 옷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 아버지 힘을 빌려서 아들 회사를 통째로 빼앗았어요. 이 늙은 시어머니를 한겨울 길바닥에 내쫓고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숙자 옆에 앉은 지아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새언니가 오빠를 이용만 하고 버렸어요. 오빠가 밤낮 없이 일해서 키운 회사인데 친정 돈으로 우리를 쫓아내고 전부 독차지했어요. 영상 아래에는 도진이 송기태에게 넘긴 조작된 장부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이서의 아버지 한 회장이 딸의 회사를 이용해
수백억의 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떼어 먹었다는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이서가 출근길에 휴대폰을 열자 화면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와 부녀의 단체 채팅방에서 기사 링크가 수백 번 공유되어 있었고 댓글창에는 욕설과 비난이 끝도 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재벌집 딸이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버려? 사람이 아니네. 남편 회사 빼앗고 시댁을 거지로 만든 독한 년. 한 회장 부녀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 이서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시위꾼 수십 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사이로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뒤섞여 있었죠. 한이서는 구속하라.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버린 악독한 며느리. 시위꾼 한 명이 세단을 향해 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이 앞 유리에 부딪혀 노른자가 흘러내렸고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 지하주차장 입구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대표실에 도착한 이서의 책상 위에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서가 수화기를 들자 거래처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납품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거래처들도 다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서가 수화기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 기사는 전부 거짓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증명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대표님. 저희도 회사를 지켜야 하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서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 부장이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와 사직서,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오늘만 12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기사 보고 회사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서가 사직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문 앞 시위대의 고함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대표실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오 부장이 휴대폰을 들고 대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방금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도진 이사가 경찰에 고발장을 넣었대요. 대표님과 한 회장님이 회사 돈으로 세금을 떼어 먹었다는 내용으로요. 경찰이 여론 때문에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까지? 이서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시위대의 피켓 너머로 방송국 카메라 렌즈가 회사 건물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의 두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나 때문에 오신 건데 아버지까지 범죄자로 몰리면. 이서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대표실 문이 열리며 이연이 들어왔습니다. 이연의 로펌 사무실 앞에도 시위대가 몰려와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지만 이연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연이 울고 있는 이서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이서야, 울지 마. 저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우리가 무너지는 거. 이서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 나 때문에 아버지까지. 이연이 이서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셔. 그리고 오빠가 검사 시절에 배운 게 하나 있어. 거짓말은 반드시 꼬리가 밟힌다는 거야. 이연이 이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이가 그 기자한테 돈을 줬을 거야. 공짜로 기사를 써줄 놈이 아니거든. 그 돈의 꼬리를 잡으면 전부 뒤집을 수 있어. 이서가 오빠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연이 주먹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며칠만 줘. 그놈들 목줄을 끊어놓을 테니까. 대표실 창 너머로 시위대의 고함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이연은 과거 검찰청에서 함께 야근하며 라면을 끓여 먹던 후배 검사 2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한이연이야. 급한 건이 하나 있는데 좀 도와줘. 이연이 후배들에게 도진과 송기태의 통화 기록 추적을 부탁했고 동시에 평소 거래하던 사설 탐정 사무소에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송기태라는 기자 명예 계좌 말고 차명 계좌를 뒤져봐. 도진이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돈을 보냈을 리가 없으니까. 3일 동안 이연의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로펌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도 이연은 후배들과 탐정에게서 오는 자료를 한 건씩 대조하며 도진의 돈 흐름을 추적했죠. 4일째 되는 날 새벽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변호사님 찾았습니다. 송기태 기자의 1,001명의 계좌로 3,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입금자가 도진 이사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사채업자의 계좌에서 나온 겁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도진 이사 이름으로 그 사채업자한테 먼저 들어갔고요. 이연이 책상 위에 펼쳐진 계좌 내역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채 돈을 빌려서 기자한테 뒷돈을 보냈구나. 같은 날 오후 후배 검사에게서 통화 녹음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이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도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송 기자, 돈은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기사는 최대한 자극적으로 써. 한 회장이 세금을 떼어 먹었다는 내용 꼭 넣고. 아, 그리고 우리 엄마 인터뷰 영상도 같이 올려. 송기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백 사장님. 제가 인터넷 신문 5곳에 동시에 뿌릴 테니까. 댓글 조작팀도 따로 붙여놓을게요. 이연이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한 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짧게 웃었습니다. 끝났다, 백도진. 다음 날 오전 10시 이서의 회사 대강당에 주요 지상파 방송사 기자들과 신문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초청장을 받고 달려온 카메라맨들이 단상 앞에 삼각대를 세우고 방송 중계차가 회사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었죠. 대강당 뒷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이서의 회사 이름이 떠 있었고 단상 위에 마이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한 회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감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이서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두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서가 마이크 앞에 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저와 제 가족을 향해 쏟아진 거짓 기사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진이 유령회사 설립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이서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녹취록이 자막과 함께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주저앉으면 이서한테 빚더미가 쌓이는 거야. 길바닥에 나앉아서 빌어먹게 만들어야 돼.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어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은 제 남편 백도진과 시어머니 곽숙자가 저를 고의로 파산시키려고 모의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봐주십시오. 스크린의 지하의 명품 구매 영수증과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의 내역이 나란히 떴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은행 자금 추적표가 화면을 채웠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이서가 단상에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제 변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연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기자들 앞에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이서 대표의 변호인 한이연입니다. 먼저 백도진 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연이 손가락으로 서류의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한 회장이 세금을 떼어먹었다는 주장. 체납된 세금은 백도진 씨가 횡령한 금액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한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이미 전액 납부했습니다. 여기 국세청 납부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연이 확인서를 들어 올려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한이서 대표가 남편의 회사를 빼앗았다는 주장. 이 회사는 처음부터 한이서 대표가 설립하고 경영해 온 회사입니다. 백도진 씨는 이 회사의 자금을 유령회사로 빼돌린 횡령범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연이 서류를 내려놓고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 기사를 쓴 송기태 기자에게 백도진 씨가 3,800만 원의 뒷돈을 건넨 통장 내역입니다. 이연이 통장 내역서 사본을 기자석 앞에 한 장씩 돌렸습니다. 기자들이 내역서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연이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송기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것이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생중계를 지켜보던 송기태가 자신의 원룸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차명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죠. 송기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들고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 송기태입니다. 자수하려고요. 백도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거짓 기사를 썼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송기태의 자백 소식이 보도되자 인터넷 여론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서와 한 회장을 욕하던 댓글창에 사과와 응원의 글이 쏟아져 올라왔고 경찰청 게시판에는 백도진 일가의 구속을 촉구하는 항의 글이 도배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서 가족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여객 터미널 대합실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캐리어를 끌던 도진과 지아를 형사 4명이 에워쌌습니다. 백도진 씨, 백지아 씨, 수십억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도진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야, 한 번만 봐줘. 지아가 다리에 힘이 풀려 대합실 바닥에 주저앉았고 형사가 지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의 회사 정문 앞에 시위꾼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 한쪽 벽을 따라 시민들이 보내온 격려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가 로비를 지나며 화환에 꽂힌 카드 하나를 집어 읽었습니다. 한이서 대표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서가 카드를 가슴에 대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한 달 뒤 법원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서가 이영과 나란히 법원 계단을 올라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한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오 부장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피고인석에 수갑을 찬 도진과 지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도진의 광대뼈가 깊이 패여 있었고 지아의 손톱에는 매니큐어 대신 때가 끼어 있었죠.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긴 뒤 안경 너머로 도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백도진.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기사를 유포하여 피해자를 2번 울렸습니다. 피고인 백도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도진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도진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방청석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야, 이서야 나야, 한 번만 봐줘. 제발 살려줘. 교도관 2명이 도진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도진이 발을 바닥에 버티며 끌려가면서도 이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이서는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지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인 백지아. 오빠인 백도진의 횡령에 적극 가담하여 회사 돈을 개인 사치에 사용한 공범입니다. 피고인 백지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지아가 피고인석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칙칙한 수의를 입은 지아의 눈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교도관이 지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회장이 이서의 옆으로 다가와 딸의 어깨를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서가 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고 이연이 2 사람의 뒤에 서서 묵묵히 법정 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령을 이유로 감옥행을 면한 숙자는 아들과 딸이 남긴 수십억 원의 사채, 빚과 손해배상금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숙자가 전화기를 들어 칠순 잔치 때 박수를 치던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지만 번호가 바뀌었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진의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숙자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달 뒤 한겨울이었습니다. 판자촌 골목길에서 숙자가 헐렁한 패딩 점퍼를 걸치고 버려진 박스를 줍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고 고무신 안으로 찬 바람이 파고들었죠. 숙자가 박스를 끌고 가다가 발밑에 구겨진 신문 한 장이 걸렸습니다. 숙자가 허리를 굽혀 신문을 집어 올렸습니다. 일면에 이서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감색 정장을 입은 이서가 환하게 웃으며 상장 기념종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죠. 한이서 대표 주식시장 상장 성공. 대한민국 대표 여성 기업가로 우뚝이라는 제목이 사진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숙자의 갈라진 손가락이 신문 위에서 떨렸습니다. 숙자가 신문을 쥔 채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신문 위에 이서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이서의 회사 대강당에서 상장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금색 종이 놓여 있었고 객석에는 투자자들과 직원들,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상 맨 앞줄에 한 회장과 이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서가 객석의 아버지와 오빠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달려와 주신 아버지, 그리고 끝까지 제 옆에서 싸워준 오빠, 2 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지 못했을 겁니다. 이서가 한 회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회장이 안경 너머로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이 아버지의 등을 한번 토닥이며 단상 위에 이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가 몸을 일으키고 금색 종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종에 달린 줄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이서가 줄을 힘차게 잡아당기자 맑은 종소리가 대강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종소리가 채 사라지기 전에 천장에서 금색 폭죽이 터졌습니다. 반짝이는 종이 조각이 이서의 어깨 위로 흩날렸고 객석의 환호성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서가 단상에서 내려와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섰습니다. 한 회장이 오른쪽에서, 이연이 왼쪽에서 이서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세 사람이 대강당 출구를 향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출구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자인 이서 씨의 참교육을 보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이서는 시댁의 하녀 취급을 받으며 1억을 갚아주고도 남편 돈이나 축내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는 시어머니 앞에서, 손목을 비트는 남편 앞에서 이서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잔치상을 엎은 것도, 도어락을 바꾼 것도, 이혼장을 던진 것도 전부 이서 스스로의 결단이었죠. 세상에는 참으면 나아지는 일이 있고 참을수록 망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서가 쓰러질 때까지 참았던 시간 동안 남편은 32억을 빼돌렸고 시댁은 이서를 길바닥에 나앉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독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서는 온몸으로 배운 셈입니다. 다행히 이서에게는 뒤늦게라도 달려와 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의절까지 했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아주었고 오빠가 법으로 방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이서를 짓밟았던 시댁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친정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결국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고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박수받던 사람들은 감옥과 판자촌으로 흩어졌고 구석에서 물잔이나 채우던 며느리는 상장 기념종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참고만 있는 이서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